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요. 오늘은 인간공학과 근골격 질환 중에 몇 가지 이제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포인트를 오늘 제출을 해주는 게 오늘 수업의 과제입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 흐름을 기술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또는 가상으로라도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작업들에 일어나는 업무 흐름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검진 업무를 보면 접수하고 키 몸무게 재고 설문하고 체열한 다음에 혈액 운반해서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지금 혈액이랑 엑스레이에 대해서 결과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보고 문진을 하고 판정을 한 다음에 결과 통보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자동화라는 것은 이제 단순 반복 작업 위주로 먼저 자동화가 되겠죠. 여기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얀색 배경으로 자동화가 된 거를 이제 제가 파란색 배경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접수, 키 재는 거, 그리고 설문도 요즘엔 앱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체열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열을 혈액을 운반하고 엑스레이 안내하는 것도 이제 자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 입력도 요즘에는 다 자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 문진은 의사가 해야 될 것 같고 판정과 의사가 했던 판정도 일정 부분은 자동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통해서 입력하는 거기 때문인 거죠. 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자동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상담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건데요. 자동화가 될 때 설문을 다 했는데 이 설문에 뭐가 체크했는지 완성을 하고 요거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에러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단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인터넷이나 어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좀 도와주고 체크하는 부분으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과 입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그 결과가 입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혈액이 운반되고 엑스레이가 운반되고 결과가 입력이 됐는지를 체크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 운반이 잘 됐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입력이 잘 됐는지를 체크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업스킬과 리스킬인데요. 자, 그러면 현재 있는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문을 그 전에 하고 이렇게 문진을 했던 접수하면서 옆에서 문진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업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 화면을 바로 보고 어떤 분이 틀린 부분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업스킬 또는 리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 운반 체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 흐름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 연락을 해줘야 될지 컴퓨터를 보면서 각 필요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부분이 필요한 리스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제출을 해주는 게 이번에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럼 몇 가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존 5년 전 영상, 아마존의 5년 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영상이죠. 5년 전에 아마존에서 물류를 저장하고 운반해서 가져오는 역할을 사람이 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기계가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요 밑에 있는 기계가 알고 이렇게 옮깁니다.
자, 이렇게 옮겨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2015년 영상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더에 따라 이게 오고, 온 것을 사람이 딱 가서 이 포장에 놓게 되죠. 놓게 되면 이제 하고, 큰 물건들은 기계가 원하는 장소에 다시 이렇게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사람 어딨죠? 사람. 네, 여기 있죠? 모니터링 하고 있죠? 여기에서 데스크 작업하고 있죠? 여기는 뭐 하고 있죠? 네, 경계 업무를 하고 있죠? 여기는 이렇게 큰 물건이 아니라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작은 물건 위주로 이 사람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장하는 일은, 포장 말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은 네, 사람이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포장하는 일을 결국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왜 포장하는 일을 사람이 할까요? 네, 그럼 배송이 되겠죠.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포장하는 일을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류를 옮겼던 사람들이 감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근육을 쓰는 것들은, 큰 근육 쓰는 것, 힘을 사용했던 거는 자동화와 기계가 대체를 하게 되고, 감시 역할과 소근육, 기계가 잘 못하는 소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사람이 이제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작년 아마존 영상을 좀 볼까요? 자, 작년 영상입니다. So it's no secret that Amazon wants to automate as much of the work at its warehouses as possible. 이제 몇 년이 The company even 지났죠. recently admitted that a fully automated warehouse is one of its goals. Though it says aren't smart or 얼마나 delicate enough 자동화됐는지 to replace 볼까요? people 이거 yet. 아까 누가 It 했었죠? sounds like the jobs of those who actually box 네. up your orders might not be as safe. Amazon recently installed carton wrap machines near 자, 저 Seattle, 부분도 Frankfurt, Milan, 사람이 Amsterdam, 했었던 걸 Manchester. 기계를 했는데 좀 These 힘들었던 bots 거죠. are able to build, 자, 그래서 seal, and 사실 label between 다른 600 기계를 하나 and 만들었습니다. 700 boxes per hour. It's about 5 times faster than a person. 사람보다 5배 So it's 빠르다네요. no surprise 뭐 하는 that 걸까요? Amazon's considering putting these machines in dozens of fulfillment centers across the country. They would allow it to ship packages much faster. Plus, robots can't complain about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terrible pay, or the grueling hours they're subject to. Yeah. Of course, there's a pretty big downside here. Jobs. According to Reuters, if Amazon puts 2 of these machines in each of its 55 fulfillment centers in the US, that could lead to about 1,300 job cuts. That doesn't mean Amazon would immediately lay off over 1,000 자, people, 포장하는 but 일을 if 결국에 they 이제 decide not to fill those positions as 결국에 people leave them, 포장하는 일도 기계가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도 무슨 에러가 생겼죠? 에러가 생긴 것만 사람을 하게 되는 it will 거죠. probably still be a while 그리고 before Amazon can replace 운반하는 all or even most of 거를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Alphabot, Wish on the robot.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소근육의 작업도 결국에 정형화된 상품은 기계가 포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사람은 다시 감시 역할과 운반, 이런 부분을 하게 되죠. 평지에서 하는 일들은 다 기계가 하는 거고요. 평지가 아닌 곳, 좁은 차량 안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될 때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능은, 초반에는 소근육 운동이 됐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두 번째는 협소한 공간에서 하는 일들을 더 리스킬, 업스킬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화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을 한 3, 4년 전에 유럽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죠. 결국엔 대근육에서 소근육 운동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고요. 경계와 감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정형화된 작업은 로봇이 하게 되고요. 비정형 작업은 사람이 하게 되고요. 좀 더 발전이 되면 비정형한 작업도 평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정형화가 가능하다면 또 기계가 하고, 더 비정형화된 차 안에서 일이라든가 협소한 공간에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또 정형화된 사업은 대기업이 하게 되고요. 비정형 작업은 소규모 또는 개인 또는 플랫폼 노동자가 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리스킬과 업스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 자동화가 되면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운반을 했던 사람들이 잘리거나, 아니면 운반을 했던 사람들이
그 직장을 유지하면서 감시 역할과 컴퓨터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리스클이 되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기계와 협업하는 업스킬을 갖게도 되겠죠. 자,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때 리스킬과 업스킬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처럼 차 안에서 정리하는 건 기계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평지에서 큰 물건을 다루던 사람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작은 물건을 다루는 부분은 기계가 못하니까 사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의 변현에서 육체 노동자가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리스킬, 업스킬을 통해서 여전히 있는 공간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계가 하지 못하는 변현의 공간에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일을 후근육을 사용한다든가 비정형 작업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일을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바깥 도시에서 또는 바깥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휴먼 인 더 루프가 아까 말한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자동화 시대를 산업보건 쪽으로 고민을 할 때는 휴먼 인 더 루프에겐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쭉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자동화가 우선시되는 부분을 색깔을 칠하고요. 그 우선시가 된 부분을 우리가 딱 명확하게 먼저 나타내는 부분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과제를 병원 건강 검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도 본인의 업무, 가상의 업무를 나열하고 거기서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열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리스킬과 업스킬이 필요해서 도입되는 부분과 새로운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게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됐잖아요. 자,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건 과제는 아닌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에 리스킬과 업스킬이 되려면 그 스킬은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이거를 빠르게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체열을 해서 체열을 확인하는 건데, 체열도 확인하고 뭐하고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다른 업종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인간의 판단이보단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의 분화된 업무로 딱 만들어놔야 리스킬과 업스킬이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결국엔 뭐죠? 누구라도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이내로 가능한 업무 위주로만 사람에게서 리스킬, 업스킬이 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외주라든가 프로젝트 개념으로 다른 사람이 맡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직업 불안정성과 고립, 개인화, 자동화 속도의 종속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앞에서는 컴퓨터가 자동화할 거잖아요. 요거를 사람이 이것보다 늦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감시의 속도가 기계의 속도에 맞춰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킹하고 체킹하는 속도가 기계의 속도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혁명 때 1차, 2차 산업혁명 때부터 계속 가져왔던 부분인 거죠. 자,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자동차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art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s and cities is about to take a big leap forward. Your car's advanced driving 여기서 assistance 자율 system 자동차가 will 실행이 integrate 될 the 때 information 필요한 부분이 captured by 뭘까를 한번 smart 고민해 sensors with 보세요. knowledge provided by the city in real time. 자동차만 자율화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의 디자인 자체가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교차로의 모습도 스마트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다른 자동차, 주차장, 건물, 모든 것들이 스마트 디자인을 통해서 시티가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보를 보관하고 송출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
By converging and evolving high performance. 자,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는 데이터가 받아들여지고 송출되고 이것들이 가로등과 교차로와 주차장과 CCTV가 다 이게 혼용이 되는 시티에서만 스마트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부터 스마트 시티가 될까요? 새로 생기는 도시, 그리고 사람이 만든 첨단 도시에서 자율 자동차가 생기게 됩니다. Smart. 자, 그러면 요걸 고민해 볼게요. 스마트 시티에서 자율 자동차가 먼저 도입되고요. 스마트 기능이 없는 도시에서는 기존 자동차가 운행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스마트 시티에서 일을 하는데 과거 도시에서 주택을 갖고 있고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시티 안에 기존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자동차도 정보 공유가 되어야만 들어올 수 있겠죠. 결국에는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바깥에다 주차를 하고 안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허용하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전을 직업으로 갖고 있던 분들은 스마트 시티와 기존 시티의 경계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스마트 시티와 기존 도시로 이동하는 경계에서 기존 운전자 직업군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MIT 강의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기존 운전 직업군의 작업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열악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전에 과거에 구두를 장인이 만들었었잖아요. 밑창부터 시작해서. 근데 공장이 생기고 정형화가 된 다음에 그 안에서 구두를 만드는 분들은 구두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구두를 만들고 있죠. 월급은 누가 더 많을까요? 네, 공장에서 있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복지를 유지하면서 월급도 더 많게 되죠. 결국엔 기존의 직업과 기존의 직업이 갖고 있는 기술은 없지만 동일한 생산을 하고 있는 분업화된 근로자 중에 그 이쪽 근로자가 결국에는 더 많은 복지와 임금을 받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시대적 흐름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율자동차가 되더라도 스마트 시티 밖에 있는 기존의 운전 업무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긴장도가 높은 운전 업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4차 혁명이 와서 자율화가 되고 자동화가 될 때 리스킬, 업스킬이 되지 않고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곳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연탄 배달과 골목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우리나라 다 연탄 썼을 때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도로가 발전을 하고 기름 보일러가 생기고 그랬더니 그거는 도시가스가 운영이 되는 곳까지는 어떻게 되죠? 네, 도시가스를 쓰게 되죠.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탄 배달이 도로가 없는 곳에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럭이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연탄이 배달이 되지만 골목길로는 대규모 연탄이 배달이 안 되니까 더 많은 돈과 더 적은 양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도로가 없는 곳의 사람들의 경제성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노동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발달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여전히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더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달과 그 발달의 차이가 있을 때 사회적 문화가 겪게 되는 이질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4차 혁명이 이루어질 때 스마트 시티 이외의 곳에서 기존에 노동하는 직업군들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에 AI라든가 스마트 시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산업보건하는 분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4차 혁명이 되더라도 결국엔 상계 직업군은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군이 여전히 어딘가에선 존재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프로젝트 베이스 잡입니다.
다시 우리가 휴먼 인더 루프로 가볼게요. 업무를 이렇게 나열하고 그 중에 자동화될 것을 한 다음에 자동화가 되지 않은 부분 중에 리스킬, 업스킬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외주를 주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의 사업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팀을 만들고 이걸 갖고 서제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정형화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자동화가 되고 또 변현의 일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주게 됩니다. 여기엔 프로젝트 베이스 잡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하게 될 거고요. 그럴 때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무 교육과 직무 적을 위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전문가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죠. 결국엔 이게 근골계 질환이라든가 어떤 유해 물질하고 겹쳐지면 사고와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한쪽으로 쫙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큰 중량물과 큰 육체적 노동은 자동화가 됐지만 아까 말한 비정형적인 부분과 소규모 소근육을 사용하는 것들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딱 띄어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운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니까 직무 교육과 직무 적응이 어렵게 된다라게 되는 거죠. 또는 직무 요구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불완전한 고용 관계와 순간적인 과로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하지 않으면 내일은 일이 없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휴식 예측이 어렵고요. 피로 누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스킬드 매뉴얼 워커가 예전에 있었죠. 과거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은 기술이 누적이 돼서 신입사원보다 더 높은 업무 효율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농업 시대 때는 누가 중요하죠? 경험이 많아서 날씨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떡잎을 보면 얘가 좀 가뭄이 오겠구나,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기술이 누적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누적된 기술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정보화가 되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니까 AI를 통해서 자동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력이 많이 쌓이고 이걸 통해서 정형화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스킬드 매뉴얼, 경력직이 신입을 보내서 우위에 섰던 시대가 점점 줄어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이 더 효율성이 높게 됩니다. 경력직의 능력보다 신입생의 능력이 역전이 되는 순간이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하게 된 거죠. 원래 그랬다고요? 네,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없고 사람으로부터 정보가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올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근데 문서가 되고 이게 문서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누구나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는,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 연구가 됐을 때는 경력직과 신입의 업무 효율성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을 관리하고 하는 경력직은 남겠지만요. 결국에는 관리 능력이라든가 적응 능력이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신입이 더 높은 업무 효율을 보이게 되는 것이 4차 혁명 때 오게 될 거다. 경력직 효용성이 낮아지는 직업군이 발생이 되고 경력직이 업스킬과 리스킬을 하지 않는 한 결국엔 기술의 변현 쪽에서 남아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4차 혁명의 빛과 그림자. 4차 혁명은 굉장히 많은 중량물 취급이라든가 정형화된 작업, 반복 작업을 줄여줄 겁니다. 근데 줄여준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일자리를 누군가는 리스킬, 업스킬 또는 이직, 리타이어먼트를 하게 되겠죠. 자, 결국에는 비정형 작업이나 경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빠른 직무 변화, 교육, 적응을 통해서 불안정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결국 산업보건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선 발전 이면의 노동을 지속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강의로 듣는 것과 우리가 고민하는 건 좀 다를 텐데요. 고민하기 위해 4가지 포인트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이 끝나면요. 수업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30분 정도 진행이 됐네요. 이 30분 정도 진행이 됐으면 남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4가지 포인트를 기술을 해서 이제 조 교수님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스킬과 리스킬을 통해서 불완전한 노동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낸 여러분들의 근거올게 유해 요인과 이거에 대한 대처방 PDF, PPT랑 동영상, 그리고 하나는 이번 수업 시간에 남은 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의 업무적 현황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PPT 한 장 또는 두 장, 이런 것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수업하고 강의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한 학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과제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